안녕하세요. 철이의 세상의 철이입니다. 지난 시간 무대음향 상급 기출문제 10회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11회차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영상의 시작 전 드릴 말씀은 이 영상은 무대음향 상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함에 있으며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기에 문제를 풀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 100% 완벽하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틀린 문제나 설명 중에 오류가 있으시면 시청자분께서는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가급적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대음향 상급 11회차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파워앰프의 출력을 표시하는 방법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프로용 파워앰프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1번 문항 평균 출력, 2번 문항 피크 파워, 3번 프로그램 파워, 4번 연속 출력 이렇게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파워앰프 출력을 표시하는 방법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프로용 파워앰프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영어와 한국이 지역이 돼 있어요. 평균 출력, 에버리지 파워, 그러니까 이 출력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피크 파워는 이제 데시벨이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파워를 말하는 거겠죠. 프로그램 파워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4번 연속 출력 컨티너스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피크 파워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소리의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피크를 치진 않을 거니까 신뢰도가 높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평균 출력과 연속 출력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출력을 계속 연속적으로 표시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신뢰도의 방법이니까요. 평균 출력은 뭐 이제 데시벨이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최고치와 최소치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연속 출력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공연의 음향장비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낮은 대역이 필요 없는 채널은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한다. 2번 키보드 등 전자악기의 출력은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한다. 음향 테스트 중 피드백이 발생하면 마이크의 지향 각도나 모니터 스피커의 위치와 볼륨 등을 조절한다. 4번 악기 종류에 따라 그룹을 묶어 조정해도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한다. 자, 음향장비 운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4번 문항부터 볼게요. 악기 종류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조정해도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쵸? 그리고 음향 테스트 중 피드백이 발생하면 마이크의 지향 각도나 모니터 스피커의 위치와 볼륨 등을 조절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도 피드백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퀄라이저를 만져서 이제 피드백이 나는 구간을 이제 줄여줘야겠죠. 주파수 구간을. 그리고 키보드는 전자악기의 출력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합니다. 1번 낮은 대역이 필요 없는 채널은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한다. 로우 패스 필터 이거를 반대로 말을 하면은 하이컷 필터예요. 그러니까 고음역대 주파수를 잘라내고 낮은 음역대 주파수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낮은 대역이 필요 없는데 저 주파수를 이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 컷 낮은 대역이 필요 없는 채널 로우 컷 필터를 사용한다가 옳은 거예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3번 인간의 청감이 인지하는 소리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위는 우리가 소리를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데시벨이잖아요. 근데 이 데시벨은
뒤에 이제 나머지 영어 단어 기호에 따라서 그걸 나타내는 소리의 크기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dBW는 전력에 따른 이제 소리 크기 데시벨을 말하는 거고, 이제 dBu, dBV는 이제 전압에 따른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 데시벨 뒤에 붙는 영어 이제 단어에 따라서 그 나타내는 소리 크기가 다른데요. 인간의 청감이 인지하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용 단위는 dBSPL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4번. 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주파수의 높고 낮음은 인간의 귀에는 높이의 높고 낮음으로 들린다. 네, 맞아요. 하나는 저주파수의 90dB이고, 하나는 고주파수의 90dB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소리의 크기여도 주파수가 높은 쪽의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요. 그런 사람의 귀의 특성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2번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음이 높게 느껴진다. 자, 이거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은 음이 높게 느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파장은 반대로 짧아지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같은 주파수에서는 진폭이 클수록 음이 크게 느껴진다. 이거는 같은 주파수에 두 개의 소리가 있을 때 진폭이 데시벨이 좀 더 큰 쪽이 당연히 음을 크게 느끼겠죠. 4번. 소리의 크기는 같은 진폭의 소리라 하더라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아까 1번, 1번, 이거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소리의 크기는 같은 진폭의 소리라 하더라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그림은, 도면 같은데, 이건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dBV는 임피던스와는 무관한 값으로 몇 볼트의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가. dBV는 dBU를 뜻하는 거예요. dBU는 이제 0dBU는 0.775V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값은 0.775V니 dBV는 dBU라고 했으니까 0.775V입니다. 7번 CAD의 사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거 그거잖아요. 도면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적절성, 효율성, 정확성, 편집성. 이건 회화성 같죠? 말하는 거잖아요. CAD는 도면 그리고 하는 거니까 이거 같아요. 이거 뭐 아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거 같습니다. 8번. 음향 효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향 효과기에는 이제 음량 제어계, 다이나믹계, 음색 편한계, 그리고 시간 제어계, 자동 패닝 등이 있다. 네, 맞죠? 컴프레서와 리미터, 익스펜더는 음량 제어계에 속한다. 다이나믹 계열에 속하는 거예요. 플랜저, 코러스, 노이즈 게이트는 음색 제어계에 속한다. 코러스는 시간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코러스가 합창하는 거잖아요. 합창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리를 약간 딜레이를 시켜서 그런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음색 제어계가 아니라 이제 그 시간계죠. 음색 제어계 대표적으로 피치 시프트? 아닌가요? 피치 시프트는 아니네요. 하모나이저, 잔향기, 그죠? 잔향은 이제 시간에 이제 후기 반사음이니까 시간계에 속하는 거고, 지연기도 마찬가지고.
코러스는 시간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3번 같아요. 3번. 네. 자, 9번 문제.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구도를 갖는 파형은 사인파, 톱니파, 삼각파, 펄스파 이렇게 있는데 삼각 사인파는 기본음만 있고 배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펄스파형은 제가 모르겠고 삼각파는 배음이 홀수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1분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파는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런 식으로 배음의 스펙트럼 구조를 갖거든요. 삼각파는 아니고 톱니파가 그림과 같은 스펙트럼의 구조를 갖는 파형입니다. 자, 10번. 자, 겸리드 악기가 아닌 것은 그냥 홀리드 악기를 말하는 거죠. 홀리드 악기는 여기 보시면은 클라리넷 있는데 이 클라리넷이 홀리드 악기고요. 오보에, 바순, 피리는 겸리드 악기입니다. 자, 11번. 서브우퍼 스피커를 3면이 만나는 코너에 설치하면 자유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음압 레벨이 몇 데시벨 증가하는가? 자유음장 안에서 이제 서브우퍼 스피커를 설치를 하는 건데 면이 3면이 만나는 코너래요. 코너를 이제 구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코너 쪽에 배치를 하면은 이제 옆면이랑 그리고 뒷면 그리고 바닥면 이렇게 해서 3면이 만나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저음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회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무지향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음장에 설치할 경우 이제 면에 의해서 반사될 때마다 한 면당 3dB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세 면이 만나는 코너니까 3 곱하기 3은 9dB이 되는 거죠. 자, 12번 문제. 이거 저번 회차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뒤에서는 이제 치차름이라고 하죠. 치읓 발음의 이런 치차름을 말하는 건데 이제 소리에서 그런 치차름의 다이나믹을 줄여주는 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서의 계열의 기기의 일종입니다. 자, 13번 주기가 0.01초인 음파의 파장은 얼마인가? 자, 소리가 1초 동안 이동하는 속도는 340m 분의 세컨드예요. 340m 분의 세컨드니까 이거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기를 하면은 34,000cm가 1초 동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0.01초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1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고 1000분의 1초는 34cm가 30cm인가? 3.4m 340m 잠시만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게요. 34,000 네.
1초 동안 이동하는 음파 파장의 길이는 이제 34,000cm예요. 그래서 그 파장은 이제 1ms 1ms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동안은 34cm를 이동을 해요. 34cm. 그러니까 0.001초 동안은 이제 34cm를 이동하는 거고, 잠시만요. 주기가 0.01초. 소리의 속도 나누기 이제 주파수를 하면은 이제 그 한 주기의 파장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기가 0.01초는 100Hz의 주파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을 나누면 340cm가 나오네요. 340cm는 3.4m. 네, 3.4m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소리가 1초 동안 움직이는 속도는 340m분의 세컨드, 34,000cm라는 거고, 이제 1ms 초인 음파의 파장은 음파의 그 주파수는 1000Hz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0Hz의 이제 주파수의 음파의 파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34,000 나누기 100을 하면은 3.4m, 340cm가 나옵니다. 너무 복잡해요, 계산하는 게. 자, 14번. 다이렉트 박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저임피던스 신호를 고임피던스 신호로 변환 후 전송할 때 사용한다.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변환하여 준다. 서로 다른 전원에 연결된 음향 장비들의 연결에도 사용된다. 전자기타와 같은 전자악기의 출력을 믹서에 직접 입력할 때 사용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문항 맞고, 3번 문항 맞고, 2번 문항 맞고, 1번 문항이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다이렉트 박스는 이제 고임피던스의 신호를 저임피던스의 신호로 바꿔서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프로용 기기들은 이제 출력을 저임피던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력 저항이 이제 높아버리면은 반대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고임피던스 신호를 저임피던스 출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때 다이렉트 박스가 사용이 되죠. 자, 야외 공연장의 관객에게 소리가 가장 잘 전달되는 상황은 1번 여름철 낮에 공연을 하는 경우, 2번 겨울철 낮에 공연을 하는 경우, 3번 여름철 밤에 공연을 하는 경우, 4번 겨울철 밤에 공연을 하는 경우. 자, 야외 공연장, 그러니까 밖의 공연장에서, 실내 공연장에서 관객의 소리 전달이 가장 잘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소리의 속도는 이제 1초에 340m분의 세컨드를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거고요. 이제 기온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소리의 속도는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낮아지겠죠.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때에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겨울철은 온도가 낮으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이나 3번 문항인데, 여름철 낮과 여름철 밤에 소리의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온도가 높아야 빨라지고 낮아야 느려진다고. 근데 소리가 이제 소리도 방향성을 띠잖아요. 그 소리가 꺾이기도 해요. 그 소리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소리의 굴절은 이제 차가운 쪽으로 이제 소리가 휘어요. 야외 공연장을 보면은 무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무대 앞쪽에 이제 땅바닥에 이제 관객들이 이제 보잖아요. 상대적으로 공연자의 위치가 더 높고, 공연자와 그 위에 음향장 스피커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관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잖아요. 뭐 이제 페스티벌이나 실외 콘서트를 가보면은 그래서 소리의 굴절이 바닥 쪽으로 이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는 이제 바닥 쪽이 덥고, 여름철 밤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게 기온의 특성인데, 그 특성을 의해서 여름철 밤에 공연을 해야 관객에게 소리가 가장 잘 전달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여름철에 소리의 속도도 빠르게 전달이 되고, 소리의 방향이 바닥 쪽으로 휘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밤에 상대적으로 하늘보다는 땅 쪽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아니 차갑기 때문에,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여름철은 밤에 상대적으로 공기가 덥고 땅 쪽이 시원을 해요. 낮에는 밤에 이제 반사열 때문에 낮에는 땅바닥이 더 반사열이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이 더 덥고. 이게 맞나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과학이라 차가운 쪽으로 소리가 휘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밤에는 상대적으로 하늘이 더 덥고 낮에는 바닥이 더 덥기 때문에, 낮 같은 경우 소리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합 잘 전달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너무 많이 여기서 시간을 할애했네요. 자, 16번 역달성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달성이 자유음장에서 이제 소리가 2배 증가할 때 6dB 감퇴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유음장에서 가능해진다고 했으니까 2번하고 여기 보면 1번은 옳은 거예요. 2번, 1번은 전에 말씀드린 설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음의 세기는 음원에서 떨어지는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역자성의 법칙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장난이죠. 음압은 일정 거리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퇴한다. 거리가 2배 증가할 때 6dB 감퇴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감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17번. 소리가 청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확산감 형성과 명료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직접음 같은 경우는 그 소리의 가장 원초적인 소리인 거잖아요. 아무런 반사나 그런 소리의 변형을 거치지 않은 그 소리의 가장 원초적인 음이죠. 그래서 직접음은 아니고요. 잔향음은 이제 확산감 형성은 맞지만은 명료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잔향음은 아닌 것 같고, 후보 잔향음도 사실상 잔향음의 음이고, 초기 반사음에 따라서 초기 반사음의 이제 시간이 얼만큼 되고
초기 반사음의 양이 얼만큼인가에 따라서 이 확산감정성과 명료도 형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등청강 곡선에 의해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주파수 대역은 등청강 곡선에서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주파수 대역은 4000Hz 대역입니다. 자, 19번. 소리의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린 매질은 소리의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린 매질.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뭐 이제 방음이 잘 안 된 벽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제 벽을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해서 반대편 벽에서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매질은 이제 그 소리가 전달되면서 부딪히는 이제 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소리가 반사가 되면서 뭐 이제 벽에 부딪힐 수 있고 뭐 강가에 있는 뭐 호수나 물 이런 데서도 부딪힐 수 있는 거고 소리는 여러 방향으로 펴지니까 그래서 그런 매질을 통과할 때 소리의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린 매질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의 전달 속도에서 매질의 경우 기체보다 액체가 빠르고요. 액체보다는 고체가 빨라요. 그래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매질은 고체고 그 다음은 액체, 기체겠죠. 철과 나무는 고체예요. 그리고 물은 액체죠. 대기는 기체고요. 답은 정답 1번인 대기입니다. 가청 주파수 대역에 걸쳐 모든 주파수의 성분에 같은 크기로 고르게 분포하는 음은 정답은 백색 노음,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자, 21번. 반사음이 없는 자유음장 내에 위치한 무지향성 음원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음원 레벨이 80dB이다. 음원에서 4m 떨어진 지점의 음원 레벨은 몇 dB인가? 여기 조건이 반사음이 없는 자유음장이랬어요. 직접 음장내라는 거죠. 근데 소리의 특성이 무지향성 음원이래요. 그 무지향성 음원을 1m 떨어진 점에서 이제 음압을 측정했을 때 80dB이 나왔대요. 그 이후 음원에서 4m 떨어진 지점에서 음악 레벨을 쟀을 때 몇 dB인가? 자, 직접 음장, 자유음장 내에서 이제 거리가 2배 멀어질수록 소리는 6dB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1m에서 80dB이니까 2m에서는 74dB이 되고 2m의 2배인 4m에서는 68dB이 되겠지요. 자, 22번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에서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가 아닌 것은 자, 컷오프 주파수, 중심 주파수, 주파수 태역폭, Q값이라고 하죠. 부스컷.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그래픽 Q가 아닌 거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니까 중심 주파수 조절할 수 있고, 주파수 Q값 조정할 수 있고, 부스컷 조정할 수 있고. 정답은 컷오프 주파수입니다. 자, 23번. 마이킹 방법 중 설치된 마이크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대1 법칙, 근접 마이킹, 초지향 마이킹, 무지향 마이킹 이렇게 있는데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밴드 이제 음악 같은 밴드 음악에 마이킹, 드럼 같은 것도 마이킹 하잖아요. 뭐 하이햇에서도 하고 스네어에도 하고 이제 킥드럼 거기에도 이제 마이킹을 할 테고 그 외에 뭐 이제 드럼 말고
클래식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악기에 소리 나오는 부분에 이제 마이킹을 하잖아요. 뭐 일렉 기타나 일렉 베이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앰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합주를 할 때 서로의 소리가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3대 협칙은 최소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접 마이킹,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가 나오는 위치에, 소리가 방출되는 위치에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거죠. 그리고 초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한다. 그쵸? 초지향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의 지향성이 앞에 있다고 하면은, 딱 앞에 있는 소리만, 앞에 있는 각도에 있는 소리만 마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무지향성 마이크는, 이제 마이크가 수음하는 범위가 전체적인 360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해서 마이킹을 할 경우에는, 주변의 잡소리도 같이, 이제, 그 마이크에 흘러 들어오게 수음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23번이 맞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자, 24번. 보기의 신호에 해당하는 전압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되거든. 큰 순서예요. 큰 순서. 가정용 음향기기의 정적 출력 레벨은, 이거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볼트예요. 큰 단위에 마이너스 10 볼트가 이제 이 가정용 음향기기의 전기 출력 레벨이 되는 거고요. 0dBV는 큰 단위 전압에 대한 0dB인 거잖아요. 0dBV는 1V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귿의 0dBU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775V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4dBm, 작은 단위의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압이고, 작은 단위의 전압이고, 근데 이제 저항이 605mm래요. 0dBm의 605은 이 U랑 같은 거거든요. 4dBU는 1.228V예요. dBU랑 dBm이 저항 605mm 경우 같기 때문에 전압이, 이것도 사실상 4dBU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8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한 거래요. 이거 아까 마이너스 10V였고, 마이너스, 그리고 1V, 0.775V, 1.228V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 니은, 디귿, 기역의 순으로 전압이 이제 나열되겠죠. 큰 쪽부터. 그렇기 때문에, 리니, 디기 2번이네요. 극장제도에서 각 스태프의 역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극장제도네요. 극장의 기술감독은 자신의 극장을 도면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렇죠? 그렇겠죠? 무대 디자이너는 장치의 각 요소들을 도면하여 장치 제작소에 제공한다. 그렇겠죠? 무대 평면도는 무대 감독이 작성하여 연출자에게 제공한다. 무대 디자이너의 도면은 도면 디자이너와 음향 디자이너에 전달되어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된다. 무대 디자이너. 무대 평면도? 무대 평면도 무대 감독이지 않아요? 기술 감독, 디자이너 감독. 무대 감독은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6번. 칵테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칵테일 파티 효과는 이제 뭐 우리가 MP3나 뭐 스피커로 이제 뭐 음원을 들을 때 우리가 밴드 음악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물론 이 믹싱 마스터링을 다 끝내고 나오는 음원이겠지만은 그 밴드 내에서 뭐 여러 악기가 사용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그냥 그 믹싱 마스터링대로 그냥 음이 들리겠지만은 뭐 내가 이 음원에서 내가 뭐 이제 베이스 리프를 따려고 내가 베이스 연주자인데 베이스 리프를 따려고 베이스 음원을 좀 더 자세히 듣고자 하면은 이제 그 음원이 상대적으로 더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개의 음원이 동일 공간에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뭐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갔는데 내가 뭐 이제 베이스 연주자의 소리를 좀 더 듣고 싶고자 하면은 집중해서 듣고자 하면은 집중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기의 공간지각 능력을 통해 목표음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 현상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말의 풀이 같아요. 그리고 양의 효과. 그러니까 귀 입자죠. 두 개의 귀. 우리가 두 귀로 이제 듣잖아요.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레오 음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음원을 모노로 변환시켜 명료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이건 아예 다른 말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디오 케이블의 실드 방식 중 케이블을 거치게 나누어도 실드가 흐트러지지 않아 무대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편조 실드입니다. 28번. 스피커와 앰프의 거리가 멀어지는 전관방송과 같은 경우에 활용되는 정전압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관방송 이게 방송 전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전관방송 같은 경우에 활용되는 정전압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피커와 앰프가 거리가 멀어진대요. 상대적 거리가 멀어지는 전관방송이래요. 전송 케이블의 전류를 증가시켜 손실을 감소시킨다. 앰프 출력단의 전압, 앰프 출력단의 승합 변환기를 설치한다. 스피커에 강압 변환기를 설치한다. 앰프 측의 출력 전압을 높여 손실을 감소한다. 보시면은 전압과 전류라고 되어 있어요. 전송 케이블의 전류를 증가시켜 손실을 감소한다. 전류가 말 그대로 이제 전기가 흐르는 양인 거잖아요. 전류를 증가시키면 많이 흐르는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정전압 전송이잖아요. 전류를 증가시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류는 흐르는 양을 말하는 거고, 전압은 이제 그거를 얼만큼 뭐 보내준 전류의 양이 같더라도 전압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지잖아요. 정전압 전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앰프 출력단에 이제 전압을 올려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강압 변환기, 그리고 앰프 측의 출력 전압을 높여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출력 전압을 높여서 손실을 감소시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답은 1번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활용되는 정전압 전송이라고 하니까 다 전압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긴 전류니까 답은 1번 같아요. 29번 내부 운용 레벨이 마이너스 dB 볼트 10 dB 볼트인 경우 대부분 이 기능이 있으며 입력되는 신호의 레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게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들어오는 전압량을 조절하는 거죠. 게인이 높을수록 소리가 많이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이퀄라이저는 이제 주파수 특성 이퀄라이저를 만드는 거고, 이거 볼륨 페이더이기 때문에 답은 패드, 2번 패드 같습니다. 지표면을 흐르는 신호의 순환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이동용 장비나 일반 소비자용 장비에 적용할 때 매우 복잡해지는 접지 방법은, 이거는 공중에 접지를 한다는 거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31번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음과 저음 드라이버로 구성된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은 전체 음향 신호를 필터를 이용하여 분리시켜야 한다. 원래 음향 신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필터가 3dB 떨어지는 지점을 분리시키라는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두 드라이버의 출력을 합하면 원신호의 레벨과 3dB 차이를 갖도록 한다.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스피커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자, 우리가 스피커에 보면은 이제 전면부에 보면은 이제 소리가 나오는 그 혼이라고 해야 되나? 콘이라고 있고 그 움푹 파여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고음 같은 경우는 그 동그라미 원이 상대적으로 작고 저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커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동그라미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뭐 투웨이 스피커, 쓰리웨이 스피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개로 나오죠. 고음과 저음 드라이버. 그걸 투웨이 스피커라고 하는데, 고음과 저음 드라이버로 구성된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은 전체 음향 신호를 필터를 이용하여 분리시켜야 한다. 그쵸? 필터를 이용해서 고주파수의 고음 소리는 이제 고음 드라이버 쪽으로 이제 재생이 되게끔 하고, 저주파수 소리는 이제 저음 크로스오버 쪽으로 보내서 이제 소리를 나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투웨이 스피커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스피커의 구경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원래 음향 신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필터가 3dB 떨어지는 지점을 분리시키라는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두 드라이버의 출력을 합하면 원신호의 레벨과 3dB 차이를 갖도록 한다.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두 드라이버의 출력을 합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원신호와 레벨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아래의 도면의 명칭은 이거는
무대장치 제작도, 단면도, 정면도, 평면도 이렇게 있는데 평면도 같아요. 제작도는 아닌 것 같고 정면의 모습으로 나오는 도면도 아닌 것 같고 단면의 모습도 아니고 위에서 이제 무대를 바라본 평면도의 도면입니다. 33번 좋은 소리를 가진 공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풍부한 음량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음과 1차 반사음의 에너지를 크게 해야 한다. 1차 반사음이라는 게 초기 반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좋은 소리를 가진 공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요. 2번 적절한 잔향을 가져야 하고 그쵸. 그래서 공간감이 있으니까요. 롱패스 에코와 같은 음향 장애 현상 장애 현상이 나쁜 현상이겠죠. 없어야겠죠. 그리고 음의 방향과 원근감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소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게 들려야 하고 작은 소리도 섬세하게 잘 들려야 한다. 작은 소리가 섬세하게 들리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다이나믹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소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게 들려야 한다. 밴드도 보면은 소리가 뭐 이제 각각의 소리가 합쳐서 들려는 게 이제 우리가 듣는 음원이긴 했지만 분리감은 있어야겠죠. 어떤 건 기타 소리고 어떤 건 베이스 소리고 그런 거를 확실히 분리할 수 있게끔 들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리가 잘 분리되어야 하고 작은 소리도 섬세하게 잘 들려야지 좋은 소리를 가진 공연장이겠죠. 자, 34번. 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리가 커질수록 흡음률은 커진다. 맞고요. 그리고 흡음률은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마다 옳은 것이죠? 소리가 커질수록 흡음률은 낮아지겠죠? 소리가 클수록 이제 벽 뒤로 통과되는 소리가 많으니까. 흡음은 전체 발생음 마이너스 반사음 플러스 추가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발생음이 생겼는데 뭐 이제 반사음이 40 정도 된다. 그리고 추가음 뭐 60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뭐 100 빼기 40, 60 더하기 120. 그럼 초과가 되는데 전체 발생음보다 초과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계산법 같죠? 흡음률의 소재의 밀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평면의 콘크리트 벽과 공기 혼돈을 가진 콘크리트 벽은 동일한 흡음률을 갖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방음판이나, 뭐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음판이, 방음벽이나 방음 인테리어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뭐 이제, 옛날에는 계란판 있잖아요. 울룩불룩 구멍이 딱 들어가 있고, 이제, 구멍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막 그런 계란판, 이제 계란 30개 들어가는? 계란판을 막 벽에다 막 다다닥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벽에 부딪히면은 이제 투과가 되는 음이 있고 반사가 되는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에 대해서 평면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하는 반사가 이제 막 여러 방향으로 반사하게끔 해서 이제 흡음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방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계란판을 붙여서. 그리고 뭐 이제 비싼 방음판 인테리어 보면은 그 방음판에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멍으로 소리를 들어가게 해서 소리를 흡음하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같아요. 이거 답은.
35번. 무선 마이크에 대한 사설 중 옳지 않은 것은 최근 해외에서는 디지털 TV의 보급으로 디지털 TV 전송 주파수와 무선 마이크의 사용 주파수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번 UHF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대역은 베리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 비해 고품질 다채널의 전송에 유리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공인용 무선 마이크 시스템 주파수 범위가 넓다. VHF 대역은 UHF 대역에 비해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3번과 1번 같은데 1번은 실제로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3번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공연용 무선 마이크 시스템의 주파수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요. 땅덩어리가 또 좁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주파수 범위가 좁다가 맞는 말이겠고요. 36번 음향기기의 출력 레벨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Bm은 작은 단위의 전력을 m은 작은 단위의 전력입니다. 단위며 1mW 1mW를 기준으로 한다. dBU는 전압을 측정하는 단위며 0.77V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이 두 개 다 맞는 말이고 dBU는 dV와 같은 값을 의미한다. dV 이게 지금 소문자 V고 이건 대문자 V잖아요. dBU가 dBV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고 dBV는 1V의 전압을 기준으로 하며 600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음향 장비의 전압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거는 dBm은 아까 0.77V라고 했죠. 전압으로 했을 때. dBV는 1V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지만은, 이 600오hm 임피던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오hm 임피던스라는 말 때문에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에요. 37번. 필요한 음향 장비의 입출력을 한 곳에 모아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장비는 스플리터는 나눠주는 거고 멀티박스 콘솔은 이제 마이크나 기타 이런 악기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스피커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패치메이가 그 스튜디오 레코딩이나 그 공연장에 가면은 이제 연결해주는 그 기기거든요. 이거예요. 답은 패치메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말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려나? 구글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패치베이입니다. 이게 패치베이가 맞는 답이고요. 38번 신호의 최대값이 1일 때 평균값, 실업값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형파 실업값 0.5 사인파 평균가 0.637 사인파 실업값 0.707 삼각파 실업값 0.577
이렇게 했는데 사인파의 평균값은 0.637이 맞고요. 사인파의 시료값은 0.707이 맞고 삼각파의 시료값은 0.577이 맞습니다. 자, 컴필터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두 개의 파당이 이제 같은 근접한 범위 있을 때 이런 이제 컴필터링 그러니까 두 개의 주파수가 인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차를 가진 동일한 파당이 음파를 합성했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접이니까 시간차가 파장이 이렇게 그 파장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파장이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안 나오네요. 설명드리기 쉬운 이미지가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시간차를 가진 동일 파장의 음파를 합성했을 때 발생한다. 이건 맞는 것 같고 믹서나 강단 표면의 반사에 의해 발생한다. PMG 같은 바운더리 마이크를 사용할 수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 범위고요. 하나의 음원에 두 개의 마이크를 설치하면 없앨 수 있다. 하나의 음원에 두 개의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은 두 개의 마이크가 이제 두 개의 마이크로 하나의 음원을 수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 성능이나 마이킹 방법에 따라서 이제 소리의 이제 파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시그널의 신호들이. 그러면 오히려 컴필터링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답은 2번 같아요. 이거는 저 정확하게 아직 아는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는 더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자, 40번. 파워앰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PA 전문용 파워앰프에서는 앰프에서 출력은 피크-투-피크 값으로 표시한다. 니은 뮤직 파워는 0.1초 미만의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앰프의 출력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느껴지는 시력값과 유사한 표기 방법이다. 브릿지 모드에서 하나의 채널로 입력된 신호는 앰프의 양 채널에 보내지며 각 채널에 플러스 단자만 사용하여 스피커 시스템을 연결한다. 앰프의 신호 증폭 과정에서 원래 신호의 고도파가 발생하여 원음이 약간 변화된다. 파워앰프의 출력은 부하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브릿지 모드 연결하는 그 파워가 일정치 않을 때 하는 건가? 그 파워앰프의 브릿지 모드? 기억은 아닌 거고 파워앰프의 출력은 아까 컨트라스 파워 값이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기억은 아닌 것 같고 뮤직 파워는 0.1초 미만의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앰프
출력이 있으면 실제로 여기까지 실력과 유사한 표기. 0.1초 미만의 짧은 순간의 출력을 실제 느껴지는 실력과 유사한 표기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과 이해는 아닌 것 같고. 브릿지 모드에서 하나의 채널로 입력된 신호는 앰프의 양 채널에 보내지며 각 채널의 플러스 단자만 사용하여 효과의 시스템에 연결된다. 앰프의 신호 증폭 과정에서 원래 신호의 고도파가 발생해 원음이 변화된다. 파워 앰프의 출력은 부하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 부하의 변화에 관계없이 출력이 부하가 변화가 되면은 그 파워 값도 달라지겠죠. 답은 디귿 리을 같아요. 가장 아닌 것들을 빼면은 디귿 리을 같거든요. 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어서 더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문제는 다 풀어봤고 한번 제출을 해볼까요? 저번보다 좀 더 많이 틀렸네요. 40문제 중 4문제를 틀렸고, 이거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다고. 이거 아까 제가 이거라고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은 파장이 짧아지고 음이 높게 느껴진다. 이거는 제가 잘못 체크를 했어요. 아까 설명드리는 와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 하나는 아닌 거고, 그리고 이거 모르는 문제. 이거는 맞았네요. 가장 아닌 것만 잘라내서 찍었는데, 이것도 못 틀린 거라고 봐도 되겠죠? 찍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1회차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번보다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이게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다라 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철의 세상의 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